네, 조직론 8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과정이 좀 분량이 많죠. 그래도 압축해서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소통의 유형, 그리고 장애,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이렇게 세 덩어리를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의사소통은 공식적, 비공식적이 있어요. 공식적 의사소통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옆으로 퍼지는 수평식.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더 간단합니다. 소문이나 풍문, 그야말로 확인되지 않은, 공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공식적 의사소통은 어때요? 하향적이면 이것이 문서로 내려갈 수도 있고 구두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관이 부하직원한테 하급자,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내리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거 매우 정확하고 신속하고 제도적이고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향적 의사소통은, 상향식은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빈번하다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 또는 보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점이 뭐냐? 상향적 의사소통을 할 때는 하향적일 때보다 상향적일 때가 정보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내려갈 때는 거르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서 올라갈 때는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 중요하지만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는 걸러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거는 동급의 사원이나 직원이나 옆부서와 수평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의사소통을 말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소문이나 풍문. 자, 이게 가져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인간적이고 부드럽고 어떤 조직의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책임한 소식들이 걸러지지 않고 퍼질 수가 있다. 근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 하면,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소문과 풍문이, 비공식적인 의사소통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잘못된 소식들, 풍문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정보를 적시에 전달해야 되고요. 억압을 하는 분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제한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뒤늦게 그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빨리 알고 싶은 욕구 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먼저 습득함으로써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오해를 하거나 왜곡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연장해서 들어볼게요.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적 장애 요인, 과정적 장애 요인이 있는데, 구조적인 경우에는 계층, 전문, 집권, 자, 딱 떠오릅니다. 계층제기 때문에 뭔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서 일방향 통행이어서 발생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또 전문화로 인한 전문가의 일방적인 견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집권화 상태에서 전달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적인 경우입니다. 이건 구조예요. 구조가 우리는 그런 엄격한 하이어라키가 분명한 조직이다라고 하면 이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과정에서 벌어지는 장애 요인들은 왜곡, 잘못돼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누락, 빠지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가 빠져요. 과부하, 너무 많아요, 정보가. 그래서 뭐가
제대로 되는 건지 뒤죽박죽.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되긴 했으나 너무 많이 전달돼도 오해를 당할 수가 있다. 거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나는 받아들이기 싫다. 듣기 싫다. 나는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인지를 거부한다. 이런 경우에서는 과정적인 장애 요인이 발달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하거나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전달하거나 통과, 건너뛰게 하거나 사후검사,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거나 어떤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과부하가 될 경우에는 정보량을 표준화해서 과도한 정보를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도록 하거나 분산,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 또는 부서마다 집중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분산시키는 과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청취. 자, 거부하거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 대책, 카운슬링 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 대책을 통해서 이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조직의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의사소통 네트워크는 교재에서는 5가지 나와 있는데 4가지로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형. 이렇게 하나의 띠로 그러나 다 순환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거는 윤형. 어떤 가운데 구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방식. 연쇄형. 한 라인으로 쭉 뻗어 있는 방식. 개방형. 개방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한, 원형은 낮아요. 윤형은 중간이에요. 연쇄형은 아주 높아요. 개방형은 매우 낮습니다. 속도, 자, 의사소통이 펼쳐지는 속도 또는 의사결정이 되는 속도는 원형은 가까우면 높아요. 멀면 낮아요. 속도가. 윤형도 마찬가지로 가까우면 높고 멀면 낮아요. 또는 단순하면 높고 복잡하면 낮아요. 연쇄형은 속도는 보통이에요. 개방형은 속도가 빨라요. 급속도로 퍼지죠. 자, 정확도는 원형은 가까우면 정확해요. 멀면 부정확해요. 윤형도 가까우면 빨라요. 정확해요. 멀면 정확도 떨어져요. 연쇄형도 문서로 가면 정확해요. 구두로 가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개방형은 보통이에요. 자,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조직을 짤 때 또는 의사소통 경로를 짤 때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원형을 채택을 해야 될지 연쇄형을 채택을 해야 될지 혹은 이걸 변형한 어떤 다른 방식을 해야 될지는 그 특성을 고려하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은 공식적, 비공식적이 있는데 당연히 공식적인 것은 필요하고 상향과 하향을 피할 수는 없으나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없애는 방식으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억압을 해소하면서 장애 요인들을 이렇게 극복을 해나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원형, 윤형, 연쇄형, 개방형의 조직 구조의 조직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의사소통 채널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의사소통의 스트럭처의 구조, 스트럭처의 형태를 우리가 설계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 효과적이고 좋은 의사소통의 구조, 환경 또는 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조직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지식을 많이 함양하는 그런 좋은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